저희가 뽑은 1위의 인물은 강선우 의원입니다. 여권으로서도 여론을 이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갑질 의혹에 깨진 이른바 현역 불패. 그런데 이 강선우 의원의 낙마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비서실장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박찬대 의원하고 교감이 있으셨던 건 아닌지.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 보지 않아서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우리 강선우 후보님과 저의 같은 마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명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명심은 국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17분 뒤에 이런 발표가 날 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 갖고 있는 생각이 사실은 맞았던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명심은 국민들에게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라고 박찬대 의원이 얘기했는데 조혁진 변호사님. 그럼에도 물론 뭐 초반 지금 정청래 의원이 전당대회 초반 판세 우위를 지금 우위에 있다는 평가들이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명심이 박찬대 의원 아니냐라는 해석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박찬대 의원이 저렇게 이제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글을 쓴 거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의 60% 이상이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갑질이 드러난 것만 제가 일일이 세보니까 10개가 넘거든요. 그런 분이 어떻게 여가부를 이끌 수 있겠는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여가부에 대해서 갑질했던 사람이 어떻게 여가부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박찬대 의원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지금 조금 전에 강휘정 대변인 이야기했지만 이미 2시 반에 강선우 후보자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1시간이 지난 3시 반에 저런 글을 올렸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일단은 정보로부터 소외가 됐거나 아니면 알았으면서도 저런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 건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정보로부터 소외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요. 명심이 과연 박찬대 의원한테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까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봤을 때 시계열상으로 봤을 때는 박찬대 의원의 행위가 조금 납득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어쨌든 결단을 촉구하는 그 17분 뒤에 결과적으로는 강선우 의원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또 곧바로 결단 내려줘서 감사하다. 여당 지도부가 아니라 현 여당 지도부가 아니라 박찬대 의원이 이 중간에서 조율을 한 거에 아니는 그래서 당대표가 박찬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명심이 이렇게 작용한 거 아니냐는 해석들이 여권 내부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박찬대 의원 말고도 오늘 한겨레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라인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어제 오후 2시 전후에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퇴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반응을 내놨어요. 이거 해당 보도 사실이 아니다.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모르죠. 대통령실 말 믿어야죠 당연히.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한 적 없다. 근데 도대체 물밑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한겨레가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기사를 내렸을 텐데 지금 이 시간 현재도 계속 기사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취재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보통 이제 인사라는 게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또 정무적인 판단들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 대통령실에 도대체 인사의 컨트롤 타워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 인사위원회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보도가 맞다 그러면 이 인사의 컨트롤 타워가 김현지 총무비서관인가? 라는 지금 의문을 갖는 거죠.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뭐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정말 옛날에 변호사 시절부터 계속 한 사무실에서 해왔던 분입니다. 예.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의 뭐 인사를 다 좌지우지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실세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보통 이런 정도의 인사는 비서실장이 사실상 장관 후보자에 전화를 해서 이 의사를 전달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비서실장도 모르는 상황에서 총무비서관이 연락했다라는 게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비서관의 역할은 대통령실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게 총무비서관 역할입니다. 예. 근데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총무비서관이 직접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이제 이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 사퇴 입장을 밝혔다는 이런 시나리오인데 예. 만약 이게 맞다라면 이 인사의 시스템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논란 자체가 지금 뭔가 성남파라고 하는 소위 이제 핵심들 총무비서관, 인사비서관 알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서 뭔가 인사를 대통령과 직속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고가 자꾸 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 전부고 해당 보도 사실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관직 후보 자리에서 물러날 게 아니라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성찬의 모습을 보이겠대요.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국민과 지역구 강서 구민들에게 더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서 열심히 하는 그런 성실한 국회의원으로 돌아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성찰도 없이 오히려 강선우 의원을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거짓 해명으로 버틴 강선우 의원, 이를 맹목적으로 비호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강행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모두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두 머리 숙여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갑질 및 위법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갑질 논란이라는 게 장관 하고 말고의 문제를 더 떠나서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는데요, 야당 얘기는? 그런데 야당의 소위 이른바 말발이 먹히지 않는 건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으신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본인은 보좌진들 폭행 의혹이 있었죠. 탈당까지 했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갑질 의혹에 대해서 불거졌을 때 제대로 해명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홍준표 전 시장이 저격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하십니까? 이제 물론 야당으로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세의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낙마했고 그리고 자진 사퇴로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공세를 위한 공세, 그리고 자당에 대해서도 사실상 본인들의 흠결에 대해서는 눈 감고 공격을 하는 거는 국민 눈높이에 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요, 최진봉 교수님. 네. 국민께, 이재명 대통령께, 뭐 당께 다 사과를 했어요. 근데 아직 그 보좌관에 대한 공식 사과는 없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사과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 논란이 됐을 때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글이나 아니면 이제 어제도 이제 사퇴하겠다는 뜻을 표하면서 거기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아마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뭐 본인을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통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때 사과한 걸로 가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뭐 저는 그냥 아쉽다고 생각하면 전체 사과를 올리면서 그것도 같이 했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청문회 때 그 논란이 됐을 당시에 이제 사과의 말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걸로 아마 가름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강선 의원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그 저혁진 변호사님 여러 그 여권에서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응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강선우 의원이 피해자입니까? 지금 힘내라고 하는 건요. 예컨대 범죄 피해를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문제가 많이 있을 때 힘내라고 하는 게 그런 사람들한테 힘내라고 하는 건데 누가 봐도 명백한 거는 강선우 그 의원은 가해자지 피해자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강선우 의원이 피해자였다라고 하면 그럼 왜 낙마를 갖다가 했겠습니까? 왜 사퇴를 갖다가 하겠습니까? 저런 식의 모양을 보여주는데 그 다른 사람도 알겠습니다. 아닌 저 민주당의 보좌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범죄 피해자라는 것과는 좀 거칠 수 있어서 논란의 중심에서 그 의혹이 있고 갑질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위는 강선우 장 의원 얘기해봤습니다.